지난달에 취업자 증가폭이 3년여 만에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줄었는데요. 중장년층은 어떨까요? 재취업을 통해서 반전 있는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 이분과 함께합니다. 구노사정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하셨는데 주변 분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통계청이 발표했죠. 3월 고용 동향.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년 이제 동월 대비입니다. 이게 네. 지난달이 아니고요.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이게 2달 연속 원래 30만 명대였어요. 괜찮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쭉 이제 줄어든 거예요. 네. 고용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걸 수치로 알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청년층이 좀 감소폭이 좀 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시장에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증가도 이제 좀 감소를 7만 9천 명이나 이제 감소했는데 40대 이게 충격이에요. 네. 40대 항상 좀 그래도 맞습니다. 꾸준히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40대 이제 노동시장 전체로 봐도 그렇고 기업이나 조직에서 봐도 그 허리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노동시장을 볼 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지금 중장년층이 보실 부분인데 60세 이상은 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좀 살펴보면 이게 뭐 어떤 부분, 어떤 산업은 또 줄고 있고요, 어떤 산업은 늘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정보통신업이나 운수나 창고업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농림이나 뭐 교육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요. 네. 노동시장 전체를 좀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네. 낚싯대를 어디다 들여야 되냐? 고기가 많은 데를 이제 들여야 많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특장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 서도원이 가는 저녁길 방송 들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노동시장 전체를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재취업 성공률을 좀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네. 관역을 잘 정해야 된다. 화살을 아무데나 쏘지 말고.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인데 말이죠. 네네. 근데 지난주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그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요거 잠깐 해결해드리고 갈까요? 네. 자, 웅이들 아버지라는 아이들을 가진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조선업에서 사무기술직으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입니다. 정년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막막하긴 합니다. 이제라도 찾아봐야 할까요? 해주셨어요. 20년대 일을 하고 계시고 40대 후반인데요. 네. 대부분 다 60세 가까이 되셔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준비하세요. 네. 이 정도면 빠르신 편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문제는 조선업에서 지금 20년째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향후 퇴직 이후에도 유사한 분야인 조선업에서 계속 일을 하실 건지 네. 아니면 내가 새로운 분야를 좀 모색할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정보를 찾고 모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또는 그 관련 업종. 네. 예. 지금 조선업이 어떤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예, 오히려 인력난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이 현재는 40대 후반인데 네. 본인이 퇴직할 무렵은 지금 산업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조선업이 그때도 호황이라면 뭐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팽수 아빠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계약 만료로 올해 2월까지 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글 쓰는 일이나 사무보조 일을 하고 싶은데요. 30대 초반이라서 빨리 재취업하고 싶은데 제주도는 사무보조 일이나 청소 같은 일만 할 수 있더라고요. 전 글 쓰는 직업도 갖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주셨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그래서 가장 좀 쉬운 거부터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예. 뭐 글 쓰는 일이 나에게 잘 맞고 이게 정말 앞으로 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테스트해 볼 겸 네.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본다든지 오늘 같은 이런 방송에도 한번 청취자 의견도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지 예. 당장 책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서 네. 병행하시다 보면은 네. 아 내가 이게 무모한 어떤 결정인지 아니면 이걸 좀 모색해봐도 될 건지 네. 그때 가서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 없이 그냥은 안 된다. 네. 혼자 글 쓰는 것보다는 남한테 약간의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네. 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TBS 함께 가는 저녁길에 문자 보내시는 거라든지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 질문이나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장욱희 박사님께서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취업 전략 박사님하고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어떤 전략 알아보실까요? 우선 지난주에 한번 이 방송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재취업을 준비할 때 출발선에서 강점을 최대한 많이 추출해봐라. 그래서 자신의 강점. 그렇죠. 강점 100개 찾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나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는 이제 무장한 상태에서 시장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무기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사례를 하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건 정말 실제 사례인데요. 이분이 원래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했을 때 저희 이제 전직지원 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자리 정보를 알아봐가지고 이분을 연계를 해드렸는데 정말 취업이 딱 되셨어요.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네. 그래서 잘 다니시나 보다 했는데 이틀 지나고 나서 그 해당 기업의 CEO분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분이 이틀만 나오시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계속 했죠. 네. 이분한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왜 전화를 안 받으시고 왜 출근을 안 하셨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컴퓨터도 잘 세팅이 안 돼 있고 네. 뭐 좀 전반적으로 회사가 시스템이 좀 잘 안 갖춰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겠어? 해서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당황했죠.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시 CEO 분한테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예. 그러면 그 기업은 안 맞는 것 같다, 서로가. 예. 지금부터 다시 좀 준비를 해서 모색을 해보자 해서 재취업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알고 봤더니 예. 박차고 나온 이틀 만에 박차고 나온 그 회사가 네. 성장하는 회사였어요. 계속 잘 네. 나갈 그렇죠. 회사를. 아하. 네, 코스닥 참. 상장하는 회사였고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후회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참.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례 딱 들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진행자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신 예. 것 같아요? 이분 사례는? 눈높이의 문제가 첫 번째 느껴지네요. 네.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고 일을 해? 이게 뭐야 회사가 이게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급하셨어요. 네. 뭐 빨리 뭐 어디든 나 갈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빨리 연결해줘 이러셨거든요. 예. 그렇게 좀 좀 조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이분은 이제 그 다음에는 눈높이를 낮추셔서 했겠죠 취업을. 그렇죠. 많이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사람을 뽑았더니 그 이틀 만에 연락도 없이 관둬버리면 회사 입장은 어떨까요? 그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고 취업 당사자도 손해고. 그리고 이런 착오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직자도 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도 예. 상대를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게 취업 공고 났을 때 그 정보만 가지고 공략하기보다는 예. 상대 기업 문화라든가 CEO 스타일이라든가 뭐 알 수 있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라든가 성장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얻으셔야 이런 폐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잘 얻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정보를.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예. 사실 거기에 답이 모두 나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아마 이 모바일을 제일 먼저 그렇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 근데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 방문을 해본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라디오나 신문이나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네. 제가 강조할 부분은 바로 목표 설정,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팅을 해놓으면 예. 연말에 우리가 항상 일자리 관련해서 듣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100군데 다 지원했는데 100군데 다 안 됐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안 들으셔도 되고요. 범위를 좁혀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은 없이 그냥 사방에다 막 활을 쏘아놓고 네. 하나도 안 맞았다 그러면 뭐 그거는 헛수고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예.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잡포탈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타겟팅이 되어 있다면 그 기업이나 조직을 집중적으로 그 해당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설정, 타겟팅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말씀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사례인데 50대 퇴직자예요. 네. 근데 이분은 에너지 분야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일 말고 내가 에너지 분야를 잠깐 뭐 다뤄봤었는데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을 살려가지고 에너지 분야가 요즘 핫하니까 네. 그 산업에 가서 내가 좀 봉사하겠다.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범위를 좀 많이 좁히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대기업은 이제 아니고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기업 쪽 예. 공략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 공고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대학교 공고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공고에서 산학협력 교수를 뽑는 공고를 보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요건에 본인이 딱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랬죠. 두 군데 다 해보자. 예, 그랬는데 정말 그 대학에 성공을 하셨어요. 네. 예, 예,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열심히 공략을 했더니 이게 세 군데에서 5군데 정도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타겟팅이라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정하고 상대 기업에 대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범위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혀지는 과정을 바로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뭐가 가능할지도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목표 설정을 할 때요. 이전에 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내가 목표로 삼을 수도 있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요. 예.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전직 컨설팅 업체에서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0대 때 직장을 급작스럽게 그만두셨는데 어렸을 때 꿈이 알고 봤더니 파일럿인 거예요. 파일럿. 예. 근데 정말 컨설턴트랑 같이 힘을 모아서 파일럿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해왔는데 예, 그동안은. 예. 그냥 일반 사무 보신 분이 이렇게 성공한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경험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반 행정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거의 30년을. 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분야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자격증도 따고 대학에 가셔서 공부도 하셨는데 막상 이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실제 해보니까. 네. 또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타겟팅을 저랑 해보니까 전기 분야의 사람을 많이 뽑는 거예요. 전기. 나이와 무관하게. 네. 아마 이 빌딩에도 전기 관련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필수적으로. 근데 이분은 하나 더 했어요. 안전, 소방까지. 소방 안전까지. 그러니까 2개를 같이 동시에 이제 보유하신 거죠. 자격을. 전기, 안전, 소방.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폴리텍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네. 왜냐 갔더니 다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공부를 재밌게 하신 케이스고 실제로 또 취업에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은퇴 선수 관련된 취업 지원을 좀 했었어요. 운동선수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퇴, 퇴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진행자님 나이를 나이가 가령 많다고 어떻게 예상을 그렇죠. 하게 되죠. 50대 뭐 60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선수들은 은퇴 나이가 대략 몇 살로? 젊죠. 30대? 예, 20대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급작스러운 부상이라든가 네. 이런 일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지금 30대 초반 충북 선수는 고3 때 축구를 하다가 네. 훈련 중에 다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선수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수 활동을 그만두고 대학에 이제 특기생으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운동 분야보다는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했던 스포츠 분야하고 마케팅 분야를 연결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아무 경험이 없었어요. 커리어도 예. 없고. 예. 근데 해당 CEO가 이 운동선수의 어떤 점을 보고 채용을 했냐면 선수로서의 어떤 투지, 네. 지구력, 뭐 인내심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선수를 채용을 하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전에 해왔던 산업과 직무 분야를 과감하게 전혀 다른 분야로 바꿨을 때 네. 기회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 네. 네, 오히려 우리가 내가 급작스럽게 바꾸면 일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준비만 한다면 기회는 있다. 네. 그렇지만 운동선수가 스포츠 마케팅에 뛰어들었다면 약간의 연결고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그 연결고리를 찾은 거죠. 네. 잘 찾은 거죠. 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목표 설정, 이 타겟팅은 그 꼭 재취업만이 아니라 첫 취업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취준생, 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렇게 타겟팅 없이 많은 군데에 이제 구직 서류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타겟팅을 이제 전략을 짜서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중장년 취업 과정 다르고 뭐 경력 단절 여성 다르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다르겠죠. 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TBS FM 함께 가는 저녁길 서두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4부 시작합니다. 반전 있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구노사정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취업 컨설팅 전문가인 장욱희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장 박사님. 네. 그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 타겟팅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목표 설정을 했으면 그 목표를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공략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진행자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타겟팅은 됐는데 취업이 안 된 경우에 대한 소견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의류 제조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있다가 52살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전임 사장의 뒤를 이어 갓 대표에 오른 분과 갈등이 심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회사를 나올 때만 해도 의류 문화가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고 싶은 회사가 몇 곳 있어서 지인 통해서 이력서도 넣어보고 회사 관계자도 만나봤는데요. 취직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연봉 수준은 이전 회사와 비슷하게 제안을 했고요. 가고 싶은 회사를 목표로 준비도 했는데 6개월 동안 취직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52살 네. 의류공장 관리직 네. 하셨던 분인데 목표 설정 의류 쪽으로 했고 네. 나름 노력을 했는데 네. 재취업 안 되는 이유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게 타겟팅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 네. 계속 고집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시도해서 안 되면 타겟팅도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좀 확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류 제조 공정에서 취업이 잘 안 된다 지금 네. 노동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본인 잘못은 아니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업종을 조금 확장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의류 쪽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의류가 여성복이라고 하면 남성복으로도 한번 네. 공략을 해본다든지 뭐 의류 쪽 하면 섬유 쪽으로 좀 확장을 해본다든지 네. 섬유 쪽으로 더 가면 소재 쪽으로 또 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산업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공략을. 그리고 말이죠. 네. 이분이 네. 지금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그 해당 회사에서도 이분을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임 대표하고 좀 껄끄러워가지고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되면 좀 불편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면접까지만 갈 수 있다면 네. 충분히 자기가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는 타겟팅을
고집하지 말고 확장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확장을 하면 일자리는 있다. 네. 타겟팅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넓혀야 된다. 네. 그럼 가고 싶은 회사를 정했다고 한다고 보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상대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그 효과적인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중에 아마 손쉽게 가장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가? 뭘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일까? 어디를 공략하고 있을까? 근데 이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컴퓨터 앞에서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건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관련 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좀 만나봐라, 노크를 네. 해봐라. 예. 뭐 한 다리가 안 되면 두 다리, 두 네. 다리 안 되면 세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건너다 보면 좀 직접 만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강의 때 이 부분을 강조하면 이거 혹시 청탁 아니에요? 누구 만나서 나를 네. 좀 잘 봐달라. 네. 청탁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청탁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뭘 준비하면 되는지 그 정보를 얻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는 피상적인 정보밖에 못 얻으니까 그렇죠. 다리품을 팔아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해당 회사가 언제 사람이 필요한지 또 어떤 자격 조건이 그 회사는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다. 네. 그 다음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좀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끊으시는 게 신문 구독을 끊으시더라고요. 네. 예, 커피값 정도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신문이나 라디오, 네. 잡지 이런 것들을 좀 강력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 전체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분야를 굳이 많은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하면 타겟팅이 정해졌다고 하면 신문 스크랩을 하시라고 꼭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그 해당 신문 다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금 다르죠. 네. 예. 스크랩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네. 효율적입니다. 예. 그런 말이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자기가 직접 방문해 보는 건 어떤가요? 너무 좋죠. 그건 좀 근데 너무 큰 모험 아닌가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거 사례인데요. 네. 제가 정말 사회 초년병 때 첫 직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그때는 일반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웬 낯선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서류 하나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저희 그 인사팀장님을 예. 만나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만 저희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이거 서류를 딱 주시면서 이거 파일링 좀 해놔라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뭔지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까 다녀가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구인 공고를 내지 않았어요. 전혀. 그냥 해당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인사 담당자 저희 부장님이 이 구직자를 잊지 않으시고 파일링 해두시더라고요. 네. 상당한 그 좋은 인상을 주고 가셨네 그분이. 그럼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공고가 뜨면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저희 그 당시 회사에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취직이 됐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안 오셨어요. 다른 데 가신 것 같아요. 더 좋은 데 가신 것 같은데. 더 좋은데도 그렇게 두들겨셨을 수도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솔직히 좀 고백을 하면 저도 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논문 쓰면서 내가 이제 퇴직 분야, 실직 분야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목표 설정하고 타겟팅을 해봤는데 마침 그 회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 컨설팅 회사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공략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대표 전화로. 네. 전화를 해서 무턱대고 CEO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CEO분 이메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네. 그 담당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 썼어요. 네. 대표님 저는 이 분야에 이러이러한 거에 관심이 있고요. 한번 대표님을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보내고 딱 30분 만에 이메일 회신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다음 주에 면접 보고요. 그 다음 주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외국 회사인데 이제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네네. 그리고 그리고 구인 구인공고 공고 내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전혀 없었을 때. 예. 예. 그냥 한번 노크를 해본 건데 취업으로 연결될지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도전적이셨군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직접 문도 두들겨 보고 그러다가 공인 공고가 뜨면 바로 지원하면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구직자 중장년부는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쓰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사례드린 100군데 계속 지원하는 분은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거잖아요. 네. 자신의 상품 소개서를. 예. 그러니까 불리하죠. 예. 오히려 이렇게 내가 잘 째려본 기업이 오랫동안 준비한 정보가 많고 이런 기업이 이제 공고를 내요. 그러면 야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예,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지원서 내시면 됩니다. 네. 그 준비가 항상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취업 준비하는 퇴직자들 어떤 말씀들 자주 하나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한두 분이 꼭 남으세요. 네. 그래서 이력서 하나 들고 이걸 어딜 내고 싶은데 이러세요. 근데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망설여지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내가 괜히 이 나이에 들러리쓸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정자가 있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러리하는 느낌이라서 이걸 내야 될지 내일까지인데 내야 될지 어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망설일 게 뭐 있냐. 네. 그냥 내시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불안하신 거예요. 내가 괜히 이거 뭐 민폐 끼칠까? 내정자 있는데 내가 괜히?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감히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조건 내셔라. 네.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지원서 내시고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뒤에 알고 봤더니 무수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하지만 그 무수한 경쟁자를 뚫고 되셨거든요. 네. 근데 안 내셨다면 그렇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당당하게 자신감 갖고 질러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분이 말씀을 민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창피당할까 봐 그랬을 것 같은데 도전을 해야죠. 네. 그럼 목표 설정, 타겟팅 이후의 목표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재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조급하실 거예요. 네. 급하고 빨리 내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급할수록 타겟팅 목표 설정 해보시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월요일 함께 가는 길 서도원입니다. 취업 전문가 장욱희 박사와 함께 재취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8302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간 넘긴 미혼 남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방황하면서 편의점이나 주유소, 물류센터, 식당 등 각종 아르바이트와 막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요. 40을 넘기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노년을 생각하면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내세울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르바이트 했다고 해가지고 강점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해오셨던 것들을 쭉 펼쳐놓고 나의 주특기를 찾아라. 네. 강점 찾아보세요.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업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내세울 경력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한국 유학생들이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한국 학생들은 그냥 너무 겸손하고 네, 맞아요.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별거 없다는 식으로 그런 네. 태도를 보이는데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막 맞아요. 자기 세일즈를 엄청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세일즈 좀 해야 돼요. 네, 자신감 가지고 광고하시라는 거죠. 자기를. 그렇죠.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단 1시간을 일해도 광고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그 1시간을 일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지원하는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네.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6368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퇴직하자마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몇 곳에 가입을 했는데요. 일자리 겹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취업 사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취업 사이트 외에 일자리 찾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 사이트 많이 보는 거 추천 안 해요. 앞에서도 네. 계속 제가 첫 방송 때도 계속 강조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방과 낫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한 2개 정도
네. 예,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 네. 편하고 일자리 정보를 좀 획득하기에 좀 편한 유저 입장에서 사용자 네. 입장에서 그런 한 2개 정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아까 강조해드린 타겟팅을 위한 지인 만나고 예. 네트워킹 하시고 신문 보시고 이런 활동이 더 필요합니다. 네. 7493님 질문입니다. 46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은행에서 9년 동안 근무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외벌이로는 감당이 잘 안 돼서 다시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9년 동안 은행 일을 한 뒤에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어떤 쪽으로 일을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좀 10년이라는 그 공백기 때문에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의 어떤 커리어는 가져가시되 다만 공백기가 좀 있다 보니까 주로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일했던 환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모니터에 뜨지만 이런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OA 과정 이런 게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품 좀 팔으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미리 좀 받아두시고 좀 업무에 행정에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인 장욱희 박사님과 함께 재취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목표 설정을 뜻하는 말 정답 2번 타겟팅입니다. 네, 2번 타겟팅입니다. 당첨자는요. 두 분 저희가 뽑았습니다. 8404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답 타겟팅입니다. 저희 딸이 내일 학교에서 첫 소풍 가는 날인데 딸 취향 저격 도시락 싸줄 생각에 마음이 급하네요. 타겟팅 확실히 맛있는 도시락 싸야 할 텐데요. 네, 도시락에 타겟팅 하셨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네. 4705님. 2번 타겟팅.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퇴근길이 즐거워지네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8404님, 4705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팁 하나. 오늘의 키워드는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 역시 타겟팅입니다. 역시 타겟팅. 처음도 시작도 마무리도 타겟팅 네. 없이는 뛰면 곤란하십니다. 네. 그리고 타겟팅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확장하고 변화시켜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요. 그냥 막 뭐 아무리 이력서 100장씩 써서 날려봐야 그건 뭐 허공에다 대고 사방에다 그냥 총 쏘거나 화살 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더군다나 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구직 활동은 의미가 없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월요일 함께해 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